당신 미쳤어?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저는 오래전부터 생각했어요. 이유가 뭔데?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부부라고 해서 모든 마음을 끝까지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참고 넘겼던 말들, 사소하다고 여겼던 갈등들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부터 대화는 줄고 침묵만 남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일상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수없이 많은 질문과 고민이 오갔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말하지 못한 시간 끝에서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꺼내든 선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선택이 자유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외로움의 문이었는지는 이야기가 이어지며 조금씩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응원의 손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선이라고 합니다. 올해 61살의 평범한 주부예요. 결혼한 지 37년이 되던 해까지 저는 남편과 함께 살았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부부였죠. 자식들도 모두 출가했고 경제적으로 특별히 부족한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냉랭해졌어요. 남편과 나누는 대화는 하루에 몇 마디 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정도였습니다. 저녁은 뭐 먹을 거야? 아무거나. 설거지 좀 해줄 수 있어? 나중에. 이런 식의 대화가 전부였어요. 남편은 집안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청소를 해도 밥을 차려도 빨래를 해도 당연하다는 듯 아무 말도 없었죠.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태도가 저를 점점 예민하게 만들었어요. 작은 일들이 쌓이면서 다툼도 잦아졌습니다. 화장실 변기 시트를 내리지 않는다든지, 신발을 현관에 아무렇게나 벗어놓는다든지, 쓰레기통이 넘쳐도 버리지 않는다든지, 정말 사소한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참지 못하고 한마디씩 했고 남편은 짜증스럽게 반응했습니다. 그깟 것 가지고 왜 그래?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다툼 끝에는 늘 긴 침묵이 남았어요. 서로 말을 섞지 않는 날이 며칠씩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로 하소연해 봤지만 아들도 딸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도 나이 드셨으니까 이해 좀 하세요. 그냥 적당히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꾸린 뒤로 부모 일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따금 명절이나 생일 때 얼굴 보는 게 전부였죠. 저는 점점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도 자식들도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하루가 정해진 시간표처럼 반복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허무감이 쌓여갔습니다. 이게 제가 바랐던 노후인가 싶었죠. 37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작 제 곁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답답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어요. 수십 년 만에 동창회 모임에서 우연히 제 연락처를 알아냈다고 했습니다.
미선아, 나야. 기억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주르르 떠올랐어요. 함께 학교 가던 길, 도시락을 나눠 먹던 일, 방과 후 놀이터에서 놀던 모습들. 그 친구와는 중학교 때 이사를 가면서 연락이 끊겼었죠. 당연히 기억하지.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친구는 저처럼 결혼을 했지만 이미 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10년 전에 남편과 헤어졌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저희 세대에서 이혼은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친구는 전혀 불행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목소리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며칠 뒤 친구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친구의 표정이 무척 밝아 보였어요. 이혼했다는데 오히려 저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옷차림도 산뜻했고 화장도 정성스럽게 한 모습이었죠.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자유롭게 살아.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데 가고, 눈치 볼 사람도 없고, 간섭하는 사람도 없어. 친구의 말을 듣다 보니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매일 남편 눈치를 보며 살았거든요. 아침 몇 시에 일어나야 하고, 밥은 언제 차려야 하고, 모든 게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남편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저는 그게 싫어서 항상 서둘러야 했어요. 남편이랑은 어때? 잘 지내? 친구의 질문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잘 지낸다고 말하기엔 너무 거짓말 같았고 솔직하게 털어놓자니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속마음을 꺼냈어요. 글쎄, 요즘은 대화도 거의 안 해.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할 말이 없어.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게 전부야. 그럼 왜 그렇게 살아?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친구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정말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요?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저 습관처럼, 의무처럼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혼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죠. 그날 이후로 친구와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나누며 웃기도 하고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친구는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걱정해줬어요. 친구는 혼자 사는 삶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어요. 아무한테도 간섭받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행도 자유롭게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기고 친구들과도 부담 없이 만난다고 했죠. 지난달에는 제주도에 일주일 동안 다녀왔고 다음 달에는 요가 강습을 등록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혼자 사니까 돈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누구 허락받을 필요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수록 제 현실이 더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가면
또다시 무표정한 남편과 마주해야 했고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친구와의 만남은 제 단조로운 생활에 작은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친구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어요. 친구를 만나고 돌아온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더 나빠졌습니다. 남편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전보다 훨씬 더 신경 쓰였어요.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을 일들도 이제는 참기 힘들었습니다. 여보, 신발 좀 제대로 정리해요. 알았어, 알았어. 왜 그렇게 잔소리가 많아? 잔소리가 아니라 당신이 매번 똑같이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깟 신발 가지고 뭘 그래. 나중에 치우면 되잖아. 남편은 제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저는 그런 태도가 더 화가 났습니다. 37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친구는 혼자 살면서 자유롭고 편안하다고 했는데 저는 둘이 살면서도 이렇게 답답하고 외로웠어요. 설거지를 하다가도 화가 치밀었습니다. 남편은 밥을 먹고 나면 그릇을 싱크대에 그냥 놓고 거실로 가버렸어요.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이었죠. 처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졌습니다. 설거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돈 벌어오잖아. 집안일은 당신이 하는 거고, 당신은 이미 은퇴했잖아요. 이제는 둘 다 집에 있는데 왜 저만 해야 돼요? 그럼 지금까지는 누가 했는데? 갑자기 왜 이래? 대화는 늘 이런 식으로 끝났습니다.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없었고 자기 입장만 주장했어요. 결국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고 남편도 짜증을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서로 말을 섞지 않았어요. 집안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친구를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친구는 제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선아, 그렇게 살면 너만 손해야. 남편은 바뀌지 않아.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남자들은 절대 안 변해. 그래도 이렇게 살아온 게 벌써 37년인데. 37년이면 충분히 산 거야.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야지. 남은 인생을 또 이렇게 보낼 거야? 친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남은 인생을 또 이렇게 보낼 거냐는 질문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아직 61살이었어요. 요즘 세상에 예수는 젊은 나이라고들 하잖아요.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을 계속 이렇게 불행하게 보내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친구의 자유로운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친구는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고 저는 해야 하는 것만 하며 살고 있었어요. 똑같이 60살인데 친구의 삶과 제 삶은 너무 달랐습니다. 친구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되고 먹고 싶은 것 먹고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그런 식으로 자유롭게 살았어요. 하지만 저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남편 밥 차려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남편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편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든 말든 상관없다는 듯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과 계속 사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우리는 정말 부부인가 아니면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인가? 다음 날 아침 남편과 또 다퉜습니다. 이번에는 쓰레기 때문이었어요. 쓰레기통이 넘쳐도 남편은 버리러 가지 않았고 저는 그게 너무 답답했습니다. 쓰레기 좀 버리고 와요. 지금 신문 보는 중이야. 나중에는 또 언제예요? 맨날 나중에 하면서 결국 안 하잖아요. 그럼 당신이 버리면 되잖아. 왜 나한테 시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쓰레기 봉투를 들고 현관문을 쾅 닫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눈물이 났어요. 이런 사소한 일로 싸우고 화내고 우는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친구의 말처럼 정말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 뒤로 친구를 만날 때마다 저는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남편도 자식들도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친구만은 달랐습니다. 미선아, 너 정말 이혼 생각해 봤어?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낯설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거부감이 드는 건 아니었습니다. 글쎄, 생각은 해봤는데 쉽지 않아. 뭐가 쉽지 않아? 자식들 다 컸잖아. 이제는 너 인생 살아야지. 친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이혼하고 나서 얼마나 홀가분했는지, 혼자 사는 삶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계속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 나도 혼자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전혀 무섭지 않더라. 오히려 결혼 생활이 더 힘들었어. 재산 분할은 어떻게 했어? 반반 나눴지. 법적으로 그게 맞으니까. 집도 팔아서 반씩 나누고 예금도 반씩 나눴어. 그 돈으로 지금 사는 아파트 샀고, 친구의 말을 들으니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처럼 느껴졌어요. 저희도 집이 있었고 남편 명의의 예금도 있었습니다. 반으로 나누면 혼자 살기에 충분한 돈이 나올 것 같았어요. 자식들은 뭐라고 하지 않았어? 처음에는 반대했지. 그런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설명하니까 결국 이해하더라. 지금은 잘했다고 해. 집으로 돌아와서도 친구의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저도 친구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혼자 살면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을까? 그런 상상을 하다 보니 마음 한편이 설레기도 했어요. 며칠 뒤 저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가 아니야. 엄마는 오래전부터 힘들었어. 그래도 이혼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빠가 뭘 잘못했다고요?
잘못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안 맞아.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어. 아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반응은 비슷했어요. 엄마, 이 나이에 이혼하면 어떻게 살려고 그러세요? 그냥 참고 사세요. 참고 살라고? 엄마 인생은 어떻게 되는데? 엄마, 저희 생각도 좀 해주세요. 부모님이 이혼하면 저희가 얼마나 창피한데요. 자식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제 마음은 이해하려 하지 않고 체면과 세상 시선만 걱정했어요. 저는 그런 자식들이 야속했습니다.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친구는 화를 냈어요.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자식들은 절대 엄마 편이 아니야. 자기들 편한 게 최고지. 그래도 내 자식인데. 자식이라고 다 효자 효녀가 아니야. 미선아, 너무 기대하지 마.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친구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자식들에게 기대했던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남은 인생을 남편과 함께 불행하게 사느니 차라리 혼자 자유롭게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남편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 미쳤어? 갑자기 무슨 이혼? 갑자기가 아니에요. 저는 오래전부터 생각했어요. 이유가 뭔데?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대화도 안 되고 서로 이해도 못하고.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결국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으면 하자. 남편의 태도는 담담했어요. 저를 붙잡지도 않았고 이유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역시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였구나 싶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고 재산도 정확히 반씩 나눴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이혼이 성립되고 재산 분할을 마쳤습니다. 집을 팔아서 나온 돈과 예금을 반으로 나누니 제법 목돈이 생겼어요. 그 돈으로 작지만 깔끔한 원룸을 구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어요. 짐을 옮기는 날 친구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미선아, 축하해. 드디어 자유를 찾았네.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거야. 이제 내 인생 마음껏 살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친구와 함께 집을 정리하며 저는 설렘을 느꼈어요.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모든 게 제 마음대로였어요. 가구 배치도, 커튼 색깔도, 냉장고에 넣을 음식도 전부 제가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 취향을 고려할 필요도 없었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밥도 먹고 싶을 때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안 해도 잔소리할 사람이 없었고 청소를 미뤄도 눈치 볼 사람이 없었어요. 친구 말처럼 모든 게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던 삶을 드디어 찾은 것 같았어요.
친구와도 자주 만났어요. 이제는 시간 제약 없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다가 저녁까지 먹고 늦게까지 수다를 떨어도 괜찮았어요. 남편에게 연락할 필요도 없었고 집에 언제 들어가야 한다는 부담감도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롭지? 응, 정말 좋아.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 그치? 내가 뭘 했어. 혼자 사는 게 훨씬 낫다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와의 만남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났는데 한 달쯤 지나니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어요. 친구도 바쁜 일정이 있다고 했고 저도 이해했습니다. 친구에게만 의지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혼자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그 시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도 보고 책도 읽고 산책도 다녔어요. 인터넷으로 요리 영상을 찾아보기도 하고 동네 문화센터 프로그램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니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 특히 그런 느낌이 강했어요. 혼자 밥을 차려서 혼자 먹는데 식탁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대화가 없어도 누군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텔레비전을 켜놓고 먹어도 적막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밥맛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더 외로웠어요. 침대에 누워 있으면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 위층에서 들리는 발소리만 들렸어요.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이 싫었는데 막상 혼자 누워 있으니 그 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시끄러운 소리가 그립더라고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도 요즘은 잘 받지 않았어요. 받아도 바쁘다며 금방 끊었습니다. 미선아, 미안한데 지금 좀 바빠. 다음에 얘기하자. 응, 알았어.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나면 더 외로워졌어요.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해 볼까 생각했지만 아들도 딸도 이혼 이후로 연락이 뜸해졌어요. 가끔 전화해도 대화가 어색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너희는? 저희도 잘 지내요. 그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짧은 통화만 하고 끊었습니다. 예전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어요. 자식들은 제가 이혼한 것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장을 보러 마트에 가도 혼자였고 산책을 나가도 혼자였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으면 부부가 함께 걷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를 보면 마음 한구석이 시렸어요. 저도 저렇게 나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이혼 후 몇 달이 지나고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62번째 생일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자식들이 찾아와서 미역국을 끓여주고 케이크를 사왔을 텐데 올해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생일 아침에 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건강하세요. 짧은 문자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아들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저는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미역을 볶다가 눈물이 났어요. 혼자 먹는 생일 미역국은 맛이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 문자가 왔습니다. 미선아, 미안해. 오늘 좀 바빠. 생일 축하해. 저는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았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겨우 오후 2시였어요. 이렇게 쓸쓸한 생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생일 축하드려요. 응, 고맙다. 죄송해요. 오늘 회사 일이 바빠서 못 갔어요. 주말에 갈게요. 괜찮아. 바쁜데 무슨. 아들은 주말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어차피 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쯤 뒤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체한 줄 알았는데 통증이 점점 심해졌어요. 식은땀이 나고 어지러웠습니다. 결국 응급실에 갔고 검사 결과 담낭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호자분 연락처 주세요. 간호사가 물었을 때 저는 당황했습니다.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까요?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아들에게도 전화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전화에서야 딸이 받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나 지금 병원인데 수술 받아야 해. 네. 갑자기요? 어느 병원이세요? 병원 이름을 알려줬지만 딸은 바로 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학원 보내고 와야 한다면서 저녁 때나 올 수 있다고 했어요. 결국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선아, 무슨 일이야? 나 지금 병원인데 수술 받아야 해. 보호자가 필요한데. 미안해. 나 지금 지방에 있어. 당장 못 가겠는데. 자식들한테 연락했어? 했는데 저녁 때나 온대. 그럼 일단 기다려봐. 내가 전화는 자주 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섭고 외로웠어요. 예전 같았으면 남편이 옆에 있었을 텐데 이제는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제 선택을 후회했어요. 결국 혼자 수술 동의서에 사인했고 혼자 수술을 받았어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도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이 와서 간호를 해주는데 제 침대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저녁 무렵에야 딸이 잠깐 들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술 잘 끝났어요? 응, 괜찮아. 제가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애들 키우느라 바빠서요. 딸은 30분쯤 있다가 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왔다면서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아들은 다음 날 들렀지만 금방 갔습니다.
엄마, 회사 일 때문에 오래 못 있어요. 간호사님들이 잘 돌봐주시죠? 응, 가봐. 자식들이 가고 나면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옆 침대 할머니는 며느리가 매일 와서 간호를 해주는데 저는 혼자 끼니를 챙겨 먹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안쓰럽게 봐서 더 서러웠어요. 할머니, 보호자분 안 오세요? 응, 얘들이 바빠서 힘드시겠어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간호사의 친절한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낯선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퇴원하는 날도 혼자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서니 더 쓸쓸했습니다. 아픈 몸을 돌봐줄 사람도 없었고 말동무가 되어줄 사람도 없었어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바쁘다고 했습니다. 미선아, 요즘 내가 좀 바빠.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할게. 응, 알았어. 친구도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혼하기 전에는 적어도 아플 때 옆에 누군가 있었어요. 남편이 특별히 잘해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퇴원하고 집에서 회복하는 동안 친구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부터 친구의 연락이 뜸해졌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전화하면 바로 받았는데 요즘은 문자로만 짧게 답했습니다. 미선아, 요즘 좀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매번 똑같은 답변이었어요. 저는 친구가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몸이 좀 나아지자 친구에게 직접 만나자고 했어요. 우리 커피 한잔 할까? 한 달 넘게 못 봤잖아. 미선아, 미안해. 이번 주는 어려울 것 같아. 다음 주는 어때? 다음 주도 좀. 내가 연락할게. 친구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친구 집 근처까지 가봤습니다. 혹시 아픈 건 아닐까 걱정이 되어서요. 그런데 카페 앞을 지나가다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습니다. 친구가 남자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친구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둘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친구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친구가 전 남편과 다시 만나고 있었다니.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강조하더니 정작 본인은 전 남편과 다시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어요. 미선아, 무슨 일이야? 너 오늘 카페에서 봤어. 전 남편이랑 같이 있더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에 친구가 말했어요. 미안해, 미선아. 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뭘 말하려고? 우리 다시 만나기로 했어. 재결합하기로.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친구는 저에게 이혼을 권유하면서 혼자 사는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좋은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전 남편과 다시 합치기로 했다니요.
미선아, 내가 설명할게. 우리가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는데 설명은 필요 없어. 그냥 축하한다고 전해줘.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친구는 저에게 남편과 헤어지라고 부추기면서 본인은 전 남편과 다시 시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제게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친구에게서 긴 문자가 왔어요. 전 남편이 많이 변했고 이혼하고 나서 서로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달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예전의 감정이 되살아났고 함께 노후를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했어요. 미선아, 미안해. 너한테 상처 줄 생각은 없었어. 그냥 내 상황이 바뀐 거야.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친구의 선택을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의 조언을 믿고 이혼을 결심했어요. 친구가 보여줬던 자유로운 삶을 동경했고 저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는 다시 결혼 생활로 돌아가고 저만 혼자 남게 된 거예요. 친구는 전 남편이라는 의지할 곳이 생겼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과는 이미 이혼했고 자식들과도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자식들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딸은 바쁘다며 짧게 통화를 끝냈고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명절이 다가오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예전에는 명절 때 자식들이 찾아왔는데 올해는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친구와의 연락도 완전히 끊겼습니다. 친구는 전 남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준비하느라 바빴을 거예요. 저를 이혼으로 이끌었던 친구는 이제 제 곁에 없었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이혼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남편과 계속 살았다면 지금보다 나았을까? 자식들과의 관계도 이렇게까지 나빠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제가 내린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말만 믿고 성급하게 이혼을 결심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친구는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모두 제 곁을 떠났어요. 정말로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혼자 사는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청소하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드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집세도 없고 먹고 사는데 큰 돈이 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특히 외로웠어요. 설날에도 추석에도 저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에서 명절을 보냈어요. 딸은 시댁에 가야 한다고 했고 아들은 전 남편 집에 간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아버지를 찾아갔지만
저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엄마, 송편 좀 보낼게요. 명절 전날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택배로 송편을 보내준다는 내용이었어요. 직접 오지는 않고 택배로 보낸다는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고마웠어요. 아들은 아무 연락도 없었으니까요. 친구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친구는 전 남편과 재결합한 뒤로 연락하지 않았어요. 가끔 궁금했습니다. 친구는 잘 지내고 있을까? 전 남편과 다시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하지만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등록해 봤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 덜 외로울 것 같았어요. 서예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부부가 함께 왔거나 친한 친구끼리 왔더라고요. 어머, 혼자 오셨어요? 옆자리 할머니가 물었을 때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혼자 살아서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남편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이혼했어요. 그 말을 하자 주변 시선이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저는 그 자리가 불편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서예 교실에 나가지 않았어요.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다시 길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적막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문득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도 혼자 살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가끔 남편에게 전화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전화번호를 누르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하다고? 다시 만나자고?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우연히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혼자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야윈 것 같았어요. 머리도 더 휘어진 것 같았고요. 저는 멀리서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남편도 저를 봤어요. 우리는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고 저도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37년을 함께 산 사람과 마트에서 마주쳐도 인사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이었을까요? 저녁을 먹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불행했던 건 남편 때문이 아니었어요.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거였죠. 친구의 말만 듣고 성급하게 결정을 내린 제 자신이 후회됐습니다. 친구는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남편과는 이미 이혼했고 자식들과도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저를 이혼으로 이끌었던 친구도 제 곁에 없었어요. 지금 저에게 남은 건 혼자 사는 이 작은 집과 경제적 여유뿐이었습니다. 함께 밥 먹을 사람도, 이야기 나눌 사람도, 아플 때 돌봐줄 사람도 없었어요. 자유를 얻었지만 모든 관계를 잃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공원을 산책하는 노부부가 보였어요. 손을 잡고 천천히 걷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저도 저렇게 늙어갈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혼자였어요. 저는 제가 내린 결정의 결과를 홀로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간의 감정과 친구와의 비교에서 시작된 선택이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저는 그저 이 외로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아보지 않는 한 쉽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선택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관계 속에서 쌓여온 침묵과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였던 갈등들은 어느 순간 한 사람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고민은 결국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 선택이 당시에는 최선처럼 느껴졌을지라도 시간이 흐른 뒤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내린 선택이 언제나 해방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때로는 깊은 외로움과 책임을 함께 안겨준다는 사실을 조용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결국 선택한 사람 스스로가 감당해야 한다는 현실을 담담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 이야기들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